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환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를 보고 권력이라는 것, 권력형 비리라는 것, 실제로 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폐해를 주는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문재인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철학,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이제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얘기한 대화 내용이 중심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은 권력형 비리에 눈치 보지 않았다라고 잔뜩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 그리고 이 최순실 사건의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의 경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특검 이런 것들, 이미 그것은 지난 권력, 사실상 죽은 권력, 이 권력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윤석열이가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 정말이지 검사로서 칼을 뽑아서 어떤 휘둘렀던,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의 대통령 선거 자금 이런 수사라든가, 안희정에게 구속영장을 쳤던 이런 것들,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미 다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거의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이런 전체적인 수사의 메커니즘 속에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부품으로서 행동을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가 정해진 어떤 수사의 관행, 검찰 조직의 수사 원리, 이런 것에 어긋나게 그가 무리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충돌이 생겼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이런 걸 전부를 싸잡아서 마치 윤석열이가 소신 있고 강직한 검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잔뜩 띄웠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수사를 지휘를 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적폐수사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무리수와 죽은 권력에 대한 일종의 가혹한 탄압,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별로 손도 대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저런 언급은 참으로 허언, 공중에 흩어지는 이런 허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입니까? 민노총 아닙니까?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 사태, 그리고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난도질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완전히 수수방관을 했던 윤석열. 만약에 지난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그런 수사의 칼날처럼 엄정하고 날카로운 수사를 민노총에 적용을 했더라면 민노총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 권력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상하고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 자꾸만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2부와 공안 3부, 이 2차장과 3차장 산하에 공안부와 특수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 이런 수사들, 대표적으로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배상 판결을 국익을 위해서 연기하고자 했던, 최대한 이것을 억제하고자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애국적인 행위,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대법원과 교섭했던 이 행위를 사법농단으로 규정을 해서 완전히 국익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였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의 엉뚱한 수사 지시에 따라서 이른바 이 기무사 개헌 문건 사건, 이 사건도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된 어떤 국가가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이 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서 대통령의 그런 무도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태상명동 서일필의 요란한 수사 이 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적폐청산 수사에 관해서는 완전히 가혹한 인권 탄압의 칼을 휘둘렀던, 그래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이런 사람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던 강압적인 이런 전직 예비역 3스타에게 수갑을 채워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게 한 이런 행위, 그 아침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 변창훈 검사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이런 무리한 수사, 이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아서 이른바 과거 정권의 세력에게 칼을 마구 휘두르는 이런 수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문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어서 참 고마운 일이다. 권력형 비리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과거에 박연차 스캔들 같은 이런 권력과 연결된 권력형 비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왜냐? 박연차 스캔들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640만 달러를 받은 사건,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노무현이가 투신 자살한 이런 끔찍한 사건의 충격이 좌파에게 대단히 심각한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같은 문재인 세력은 아닙니다만 역시 좌파인 노회찬의 4천만 원 스캔들 투신 자살 사건, 이런 것이 이어짐으로써 이렇던 그런 형태의 권력형 비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권력형 비리. 국가에게 가장 큰 폐해를 주는 것은 권력형 비리보다는 권력형 폭력입니다. 차라리 일부 부패하지만 유능한 정권이 훨씬 국가와 국민에게는 낫고 유리한 정권입니다. 무능하면서 설사 부패가 이런 무슨 박연차 스캔들 같은 부패가 없다 하더라도 무능한 정권은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권력형 비리보다도 심각한 것이 경제에 대한 권력형 폭력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경제정책을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경제적인 추락과 경제적인 파탄,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탈원전 정책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원자력 생태계 산업을 고사시키고 이런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끔찍한 폭력. 저는 탈원전 정책 같은 것은 이른바 그것을 대체하는 태양광 사업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태양광 산업에 또다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좌파 세력들, 특히 환경단체 출신들, 시민운동 세력들, 이런 것과 연결된 상당한 비리가 감춰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재인의 권력형 폭력에 수반되는 나름대로의 권력형 비리가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게 해가 되는 것은 권력형 비리보다
경제에 대한 권력형 폭력입니다. 마구잡이의 경제정책, 4대 강보를 때려 부수겠다가 나서는 것이라든가 소주성이라든가 최저임금의 폭력적인 인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민노총의 권력형 폭력을 방치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떤 기업을 하고 싶은 심리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권력형 비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권력형 폭력입니다. 네 번째, 약자에 대한 횡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갑질에 대한 경계를 윤석열이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자에 대한 횡포를 지금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게 누굽니까? 민노총 아닙니까?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문재인, 반칙과 특권,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이 국빈놀이, 올해만 들어서 9차례에 진행됐던 국빈놀이, 이 국빈놀이 이것도 대표적인 특권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대통령 부부가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이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는 청문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6차례나 거짓말을 했던, 그런데 그런 사람을 버젓이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을 하면서 권력형 비리 운운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정신에 대한 능멸이요, 국가 정신에 대한 성폭행입니다.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일부 권력형 비리보다도 훨씬 더 국민과 국가와 경제에 타격을 주고 해를 입히는 것은 권력형 폭력이라는 것. 집권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쓰고 마음대로 경제정책을 하는 권력형 폭력. 문재인이 박연차보다 훨씬 더 국가에 해를 끼친 해악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